네, 비례민주연대 운영위원 김찬입니다. 자, 드디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서 이제 타고 쫙 가게 됐죠. 자,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이제 표결을 거쳐서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자, 이게 어떻게 전망이 주어지는지, 과연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일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섰습니다. 패스트트랙 이후의 전망과 과제. 먼저 말이죠. 이번에 선거법 개혁이 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선거법 개혁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세계가 열심히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이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은 나라들이 비례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법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이제 2019년 4월 24일에 심상정득 17명 국회의원 발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발의돼서 패스트트랙을 탔죠. 다른 나라 한번 사정을 볼까요? 다른 나라는 2017년 10월에 이탈리아는 이제 하원과 상원이 있는데 하원이 더 중요한 곳이죠. 이탈리아 하원에서 630석, 굉장히 의석이 많습니다. 이 중 최다 득표 정당한테 또는 유럽에는 대부분 나라들이 정당이 혼자 나가기도 하지만 여러 정당이 반드시 정당연합, 선거연합을 구성해서 선거연합 정당 이름도 만들고 선거연합 정당 이름으로 출마해서 그 정당 전체의 득표를 함께 계산하는 그런 식의 선거법이 돼 있죠. 네.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최다 득표하면, 이 최다 득표란 건 0.1%라도 더 얻으면 됩니다. 무조건 최다 득표한 정당한테 340석을 몰아주는, 즉 55%를 몰아주는 좀 이상한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전국 안정을 위해서 한다는데 이탈리아 정치가 워낙 좀 엉망이다 보니까 전국의 불안정이 좀 많았죠. 하지만 기형적인 투표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다 득표한 정당 또는 정당연합인데 23.5%야. 근데 23.5%밖에 득표를 안 했어도 의석 55%가 생겨. 그러니까 비례성 자체가 비례대표제인데 비례성이 확보가 안 되는 좀 이상한 선거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최근에 63.2%를 비례대표로 하고 확실한 비례성을 여기서는 보장하는 거죠. 36.8%는 소선구제 1인 선거구, 한 명을 뽑는 소선구제를 같이 하는 병리평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지만 과거보다는 비례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8년 선거가 이루어졌죠. 자, 칠레란 나라는 과거에 아엔데 정권을 폭력적으로 쿠데타로 전복시킨 피노체트 군사 정권이 오랫동안 존재했죠.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문당하고 그랬던 좀 암울한 역사가 있었죠. 피노체트 군사독재 때의 선거제도가 뭐였냐면 중선거구제인데요. 2인을 한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법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이상한 선거법이라서 기본적으로 독재 세력들이 쉽게 당선될 수 있도록 한 그런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됐어요. 피노체트 군사독재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5년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꿨고요. 더 특기할 만한 40%는 무조건 여성에게 할당하는 여성 할당제를 실시해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례성을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 캐나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2015년 10월에 캐나다의 자유당 정권이죠. 자유당 정권의 총리인 트리도, 아버지도 총리였죠. 트리도가 자유당이 당시 2015년 10월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죠. 36석이었는데 이 15년 선거에서 대승을 해서 무려 의석이 150석까지 들어갔고요. 184석이 돼서 단일 집권이 됐죠. 캐나다는 영미권이죠. 이른바 영국의 영연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비슷한 1인 선거구제, 소선거구제고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하고 이것이 선거와 정치 결과에 불안정성을 많이 낳았죠. 그래서 트리도가 소선거구제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마지막 선거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비례성이 높아지는 선거법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지키지 않고,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소선거구제가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다는 당리당략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래서 리버럴 파티가 이 소선거구제에서 승리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보수당한테 정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뭔가 불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약속을 안 지킨 사례겠습니다. 비례성을 확보하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의 정당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했다.
어쨌건 세계는 지금 비례성이 높아지는 선거법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비례성이 좀 높아지는 선거법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랐죠. 이번에 올라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의 발전적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서 비례성이 높아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100% 연동형보다는 모자르지만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비례성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제가 찍은 다른 강의, 다른 홍보 영상, 동영상이라고 합시다.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례성이 높아졌다는 건 세계의 흐름하고도 맞고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하고도 맞다. 두 번째,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15.7%에서 25% 늘어났다. 역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난 건 좋은 일이다. 자, 세 번째는 선거권, 즉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의 연령, 또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8세가 되었다. 이건 국제적 수준이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명부를 정할 때 과거에는 금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이 뭐 당 헌금을 많이 내면 순번을 위에 준다든가 또는 당의 지도부와 가까운 갭하면 위에 순번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폐단들이 많았죠. 그래서 심사와 선정 투표 자체의 양자를 다 민주적인 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당에서 정해야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패스트트랙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측면은 분명히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의 발전적 측면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망적으로 볼 때 약간 불길한 측면들 좀 있는데요. 불길한 측면을 두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지역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왜 지역구가 줄었죠? 비례대표가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났으니까 딱 그만큼 지역구가 줄었죠. 왜? 전체 의석에 변동이 없으니까. 원래는 전체 의석을 좀 늘리려고 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늘리질 못했습니다. 300석을 고정해놓고 비례대표를 늘리니까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죠. 지금은 이제 당의 입장도 있고 당의 대우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느낌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훅폭풍이 밀려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어떤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인데 내 지역구가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돼.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나의 이해관계가 그런 선거법의 변동 결과가 나한테 미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구가 다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죠. 그럼 당론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한 여야 사당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개인적 이해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 예.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가짜뉴스 벌써부터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고요. 여의도 국회 안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건 너희 지역을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지역구가 없어지면 너의 대표가 없어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참 황당한 거죠. 이런 식의 가짜뉴스 퍼뜨려서 마치 선거법이 민주주의와 오히려 위배되는 것처럼 하는 가짜뉴스가 퍼뜨려서 혹세무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걱정도 됩니다. 만약에 지역구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그런 식의 혹세무민하는 가짜뉴스는 못 만들겠죠. 요즘에 약간 불안해요. 두 번째 불안한 측면은 지역이 과잉 대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제 다른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역구가 좀 줄긴 했어도 여전히 75%예요. 그러니까 지역구가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제일 적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25%라고 해도 제일 적어요. 예, 1대3이죠. 1대3. 네. 여기에다가 비례 명부가 전국구 명부가 아니고 권역별 명부죠. 그럼 뭔가 지역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좀 더 명부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전문가적인 전국 대표성이 있는 사람보다. 이해가시죠? 마지막으로 석패율제를 적용해서 각 권역별로 2명까지 지역구 석패자를 구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1번, 2번, 3번 해서 지역이 과잉 대표될 우려가 존재한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의 그 고유한 의미의 비례성이 약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존재한다. 이 점이 좀 불안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촉구하고 싶은 것은 이 불안한 측면을
앞으로의 기간 동안 좀 해소하는 수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게 저희 비례민주연대 공식 입장입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면 좋겠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는 걸 갖는 불안은 정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하자. 예, 지금의 의석인 253석을 그냥 유지하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지금보다 늘리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체 의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합의한 2018년 12월 15일 합의했을 때 그 합의 내용에 10% 내외의 의석수를 키우자라는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한당이 빠져나가고 자한당은 오히려 10%를 줄이자 그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비례대표를 없애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어 전략상 전체 의석을 늘리지 않는 식의 패스트트랙 안이 생겼는데 원래는 10% 정도 늘리자는 것이 공감되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꼭 10%가 아니더라도 딱 10%가 한번 해봅시다. 그럼 300석이 아니라 330석이 되겠죠? 그럼 지역구를 지금 그대로 두면 253석. 그럼 비례대표는 77석. 그럼 비례대표가 지금의 47석보다는 늘어나죠. 지역구도 그대로 두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례대표도 늘리면서 지역구를 고정할 수 있으니까 지역구를 없애서 지역구비를 무시하는 거라는 가짜뉴스도 막아낼 수 있고 불안 요소인 당내 일부 이해관계에 걸린 의원들의 반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문제는 국회 의석이 30석을 늘어나면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모르는 국민들이 야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 야 우리 세금만 더 뜯어먹겠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화답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것과 연동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세비를 좀 줄이고 보좌관 수도 줄이고 기타 특권들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식으로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 해준다면 당내 반발도 무너뜨리면서 자신의 지역구도 지키면서 민주주의의 비례성도 강화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안 하면 말이죠. 자한당의 악선동, 흑색선동이 통하게 됩니다. 저놈들 말이죠. 국회의석 30석 더 얻어서 우리 세금을 더 뜯어갈래. 우리는 말이죠. 30석을 줄이려고 그래. 270석이야.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더 특권을 줄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자한당은 30명을 줄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더 늘리자는 아니고요. 왜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거 아니까. 270을 전부 지역구로 하자는 아니죠. 그래서 지역구 특권은 온전하고 더 늘린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이걸 꼭 같이 해야겠다. 이게 저희 비례민주연대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차제에 연동형이 지금 50%만 적용되는 준연동형이죠. 그러지 말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수정 합의하면 어떻겠느냐. 선생님 뭐 이미 뭐 정해진 건데 수정이 됩니까? 수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패스트트랙 법안인 사회적 참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하고요 세월호 두 개를 묶어서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이 제안돼서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처음 올려진 합의안이 절대 불멸으로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차제에 100% 연동형을 하면서 의석도 늘리고 지역구도 깎지 말고 비례대표를 늘리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비례민주연대는 가장 최상의 안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비례성이 보장되는 뭐 사실 비례대표가 좀 더 늘면 좋겠죠. 하지만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여야 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나름대로 비례성이 확보되는 좋은 안으로 선거법이 확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비례민주연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현이 목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되는 날이 되면 단체가 바로 그날로 쫑파티하고 해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대화도 좋고요. 토론회도 좋고 좌담도 좋고 강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비례민주연대 홈페이지 즐겨찾기에 등록 하나 해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대화하고 싶은 어떤 뜻이 있으시다면 바로 밑에 연락처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지금이라도 약속을 잡아서 함께 어떤 활동들이라든가 어떤 계획들을 함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비례민주연대 운영위원 김천희가
패스트트랙 이후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